공부를 할 때 있어서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개념을 이제 응용시키거나 변형시키거나 파생시켜서 이제 여러 가지 응용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화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요. 화학의 신 권순영의 화학 공부법 그 첫 번째 비결. 나만의 노트로 승부하라. 나만의 개념 노트로 화학 정복하기. 그 첫 번째는 교과서 읽기로 시작하는데 이때 교과서의 목차를 꼼꼼히 살펴보면 전체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교과서는 이제 기본 개념을 잡는 데 활용이 되는데요. 최소한 저는 3번 이상 읽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읽을 때에는 속독을 통해서 이제 단원의 제목이나 아니면 굵은 글씨로 표현된 중요 개념들을 파악해서 어떤 점이 중요한 건지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는 데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읽을 때에는 이제 정독을 하면서 이제 모든 부분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읽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개념의 응용이나 아니면은 뭐 발전 범위나 그리고 뭐 실생활에서 이용되는 예 이런 것까지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읽을 때에는 이제 아까 읽지 않았던 탐구 활동이나 아니면은 실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개념이 어떻게 실험으로서 증명이 되고 재현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봄으로써 이제 기본 개념 완성을 마칩니다. 교과서 3단계 읽기로 개념 정복하기. 교과서를 처음 읽을 때에는 빠르게 훑어보면서 주요 개념만 표시하고 그 다음에는 주요 개념의 정의와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히 읽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과서의 실험에 주목하는데 교과서의 실험은 그대로 수능에 출제되거나 살짝 변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실험 과정에서는 수식어에 특히 주의하여 실험을 전체적으로 숙지하고 실험에 사용되는 공식을 써보고 실험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이유를 분석한다. 그러고 나서 순영군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부분은 통합형 참고서로 내용을 확인한 후 본격적인 노트 정리를 시작했다. 이렇게 교과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알아보기 쉽도록 재구성해서 쓰게 될 것입니다. 교과서를 읽으면서 표시해두었던 주요 개념을 위주로 노트를 정리하는 순영군. 이때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간단하게 요약 정리했다. 이제 여기에 있는 그 그림이 있거든요. 이 그림이 이 증기압력 내림이라는 그 현상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그림을 따서 그려놓고요. 이제 이 LNG 같은 경우 여기에 설명이 부족해서 이제 보충 교재에 있는 이거를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LNG와 LPG. 순영군은 노트 정리를 할 때 교과서 더불어 통합형 참고서를 활용했는데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한꺼번에 보충할 수 있었다. 순영군의 화학 원 개념 노트 정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과서를 읽을 때 표시해둔 주요 개념을 간단하게 옮겨 적는다. 또한 주요 개념을 보충하기 위해 교과서 날개 부분의 설명과 관련 개념의 반응식을 함께 적어 이해를 도왔다. 이때 통합형 참고서에서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까지 모두 개념 노트에 옮겨 적는다. 또한 교과서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경우에도 통합형 참고서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둔다. 화학 2의 개념 노트 역시 화학 1 개념 노트와 똑같이 교과서의 내용을 기본 뼈대로 삼고 통합형 참고서의 내용도 추가로 정리한다. 하지만 화학 1과 2의 공부 방법은 엄연히 다르다. 실생활에 쓰이는 주요 개념과 사례가 주를 이루는 화학 1의 경우 개념의 의미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포인트. 반면 화학 2의 경우는 개념을 수식화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트 개념 정리를 하면은 아무래도 그 교과서에는 이제 저자의 방식으로 개념이 써져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저만의 언어로 바꿔서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쓰는 것이고 교과서에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것을 이제 한 20장 정도로 압축시키면은 보기도 편하고 읽기도 편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화학의 신 권순영의 화학 공부법 두 번째 비결. 기출문제 3가지 유형으로 변형하라. 개념 공부를 마친 순영군은 해당 개념이 어떻게 응용되는지 기출문제를 통해 확인했다. 그런데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던 순영군은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 분명히 잘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건이나 보기를 조금씩 바꿔놓은 문제를 만나면 속수무책이었다. 왜 또 틀렸지?
어차피 나왔던 보기를 그대로 변형시켜서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보기를 변형시켜서 공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기를 변형시키는 공부 방법을 해봤습니다.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고 암기식으로만 공부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순영군. 기출문제를 풀고 난 후에는 문제에서 쓰인 개념을 되짚어보면서 파생되는 응용 문제를 대비했다. 그리고 해당 개념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스스로 문제를 변형해보기도 했다. 기출문제 변형. 첫 번째 유형은 문제 조건을 바꾸는 것이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이나 상황을 바꾸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물에 얼음밖에 안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 기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문제에서 순영군은 기름을 넣는다는 조건을 하나 추가했다. 이전 문제는 물과 얼음의 밀도만 생각하면 쉽게 풀 수 있었지만 순영군이 변형한 문제는 기름의 밀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한 단계 더 높아졌다. 온도에 따른 물의 밀도 변화를 이해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기존 문제에서 물과 얼음만 들어있는 것에 기름을 넣는 경우로 그림을 바꿨고 조건이 달라졌으니 그래프도 달라진다. 문제 조건에 따라 보기도 바뀐 새로운 문제가 완성된다. 기출문제 변형. 두 번째 유형은 문제 보기를 바꾸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아까처럼 그림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림은 내비두고 이제 보기를 분석하기 시작하는데요. 맞는 보기 같은 경우에는 맞는 보기의 이유가 없을 때 옆에다 써놓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했을 때 틀린 보기 같으면 그런 것까지 써놔요. 만약 이 문제에서 기억, 니은, 디귿 보기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에는 다른 보기를 제가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해요. 그래서 맞는 보기와 틀린 보기를 각각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순영군은 문제에서 제시한 보기에서 맞는 보기와 틀린 보기 모두 왜 맞고 왜 틀린 건지 반드시 이유를 적었다. 탄소화합물의 성질 및 작용기에 관한 문제는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맞는 보기 같은 경우에는 보기의 내용이 맞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틀린 보기가 되는지 모두 적어둔다. 틀린 보기도 맞는 보기와 똑같은 방법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직접 맞는 보기와 틀린 보기를 만들어 본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변형을 시킨다고 하면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따라서 A, B, C, D에 해당하는 화합물을 고르는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2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을 따라서 A, B, C, D, E를 묻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A, B, C, D를 각각 묻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나아가서 A, B, C, D의 성질을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은 난이도가 한 단계 더 높아지는 셈이 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문제를 변형하기 시작해 고3 때는 친구들에게도 자신이 변형한 문제를 풀어보게 할 정도로 문제 변형에 노하우가 생긴 순영군. 순영군은 간단한 원리만 묻는 문제, 심화된 내용을 추가해 파생 문제를 만들어 보기도 했다. 여러 가지 탄소 화합물을 구분하는 실험 문제는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알고리즘을 따라 각각의 화합물을 분석하는 문제. 왼쪽의 기출문제는 어떤 화합물인지만 고르면 되지만 오른쪽의 기출문제는 화합물의 성질까지 알아야 풀 수 있다. 이 두 개의 문제를 통합하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순영군은 총 6개의 기출문제를 변형해봤다. 이 중 2개의 문제를 통합한 문제는 2문제, 문제 조건을 변형한 문제가 1문제, 그리고 문제 보기를 변형한 문제는 3문제다. 학생들에게 첫 번째 시험지를 건넸다. 주어진 문제는 총 6문제. 학생들은 열심히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기출문제 가운데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평소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다. 순영군은 두 번째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건넸다. 두 번째 시험지의 문제는 사실 첫 번째 시험지와 똑같은 문제에서 문제 조건과 보기의 내용을 조금씩 바꿨다. 그런데 첫 번째 시험지를 풀 때와는 사뭇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학생들.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제를 쉽게 풀지 못하고 있었다.
첫 번째는요. 네. 6개 중에 5개 맞았고요. 두 번째는 6개 중에 1개 맞았습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확 차이가 나요? 저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거는요. 단순하게 좀 한 가지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냈다면 두 번째 거는 그에 따른 그의 문제에 들어가 있는 파생되는 그런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내서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또한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거냐면 완벽한 개념 공부를 위해 문제를 변형해 보기 전까지 순영군은 지금의 후배들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다 아는 내용이라고 착각하며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몰라 한참을 찾아 헤맨 적도 있었다. 20도씨, 20도씨로 갔죠. 실험이 모두 끝난 후 순영군은 후배들과 함께 변형한 문제들을 풀었다. 선다가 좀 복잡할 때는 끊어 읽으세요. 끊어 읽으세요. 여기 예를 들어서 이 3번 같은 경우에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그림 1이 나가준과 같고 에서 딱 끊고 그 다음에 그림 2에 E에서 D로 가는 과정과 같다. 그러면은 문제 2개를 푼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사실 순영군이 문제 변형에서 강조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완벽한 개념 이해다. 이제 이거를 그래서 순영군은 문제 변형을 통해서 자신이 해당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했던 것이다. 파트에서 이제 계산을 하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기를 변형하게 되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의 경우는 제가 스스로 문제를 보기를 변형해 보면서 그 개념들을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문제를 보기를 변형해 보면서 아 내가 만약 출제자라면 이런 보기는 어떻게 변형을 할까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출제자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의 출제의 원리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서 그런 점들이 좋았어요. 권순영 군처럼 화학 정복하기 첫 번째, 나만의 화학 개념 노트 만들기. 3단계로 교과서 읽기, 교과서와 통합형 참고서로 노트 정리하기. 두 번째, 기출문제 3가지 유형으로 변형하기. 그림과 그래프 등 문제 조건 변형하기. 문제 보기 변형하기. 2개의 문제를 하나로 통합 변형하기.